말 많고 탈 많던 작품 인어공주가 개봉했죠. 오늘은 이 작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Part of that world. 이 영화는 애니판과 중반부까지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곤 거의 동일합니다. 론 마샬 감독이 이 독이 든 성배의 적임자라는 것엔 이견이 없습니다. 시카고 같은 성공적인 뮤지컬 영화를 뽑아본 경험이 있는 데다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를 연출하는 등 디즈니와도 관계가 깊고 디즈니의 메리 포핀스 리턴즈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디즈니 실사판만의 특징이 있다면 비교 대상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과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 그 과거에 필적하지 못하죠. 비주얼은 어떨까요? 카리브해의 어딘가를 묘사한 극사실주의적인 해양 시퀀스는 진짜가 아님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표현해 반짝이는 즐거움과 활기가 없고 흐릿하고 햇살이 닿지 못하는 어두운 지저세계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바타가 훌륭했는지 알게 되죠. 물 밖으로 나오면 비주얼은 더 힘을 잃습니다. 부유하는 CG 머리카락과 바닷물색 필터링이 빠진 에리얼은 초라해지고 에리 왕자의 성은 무채색이며 섬에 지어진 왕국은 웅장한 성내 풍경을 보여주는 인서트 하나 없이 주변 상인들의 모습과 주변의 웅성거림만으로 표현됩니다. 연극감독 출신인 론 마샬 감독답게 연출은 다분히 연극적이고 배경 또한 연극 무대 같습니다. 반면 알라딘은 많은 신하들, 성의 곳곳, 원경 인서트 등에도 충실했었죠. 이렇듯 보다 보면 이 영화가 모험을 꺼리는 지점을 포착하게 되고 과거를 복귀하는 듯한 일관성에 이것이 재현인지 모방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1989년 애니보다 1시간이 길어졌고 몇몇 서브플롯은 삭제되고 몇 개의 곡과 대화들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이 작품은 이미 만들어본 라이브러리이고 비주얼과 음악이 살짝 변형된 프리셋처럼 쓰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매료될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수익을 벌기 위해 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든 클래식을 리메이크하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마법은 이 영화에 없습니다.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비욘세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 레이블과 계약시킨 할리 베일리의 목소리는 캐스팅 논란에 대한 유일무이한 논거에 가깝습니다. What do you call 'em? Oh, feet.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과거 조디 벤슨의 보컬보다 더 큰 폭과 길이의 비브라토, 음료를 꺾고 더하면서 자기 느낌으로 소화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젊은 여성으로서 더욱 대담해졌고 물밖 세상에 매혹된 갈망도 설득적입니다. 캐릭터가요. 아시다시피 캐스팅 논란은 영화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캐스팅만으로도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마이 에리얼 해시태그 무브먼트가 생겨날 만큼 애초에 그들이 감행한 선택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억을 다시 본 어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처음 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보다 자신들의 모험적인 선택이 정당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앞세워지는 순간 할리 베일리의 목소리는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벌써부터 캐릭터 포스터나 홍보 자료들이 에리얼의 얼굴을 정면으로 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재능을 가진 누군가가 큰 기회를 얻고 도약하는 모습도 좋습니다만 찬사를 보내기 앞서 관객들은 어린 시절의 꿈 같았던 자기 추억과의 괴리를 마주하게 되고 후반부 인어로 돌아가 바다를 바라보는 에리얼을 보고 있자면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관객들이 바라는 건 동화 원작을 떠나 당신들이 과거 우리한테 보여준 딱 그만큼만 해달라는 게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기보단 그들이 시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죠. What would I do to see you smiling at me? 음악엔 몇몇 변경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에리얼 성우 조니 벤슨이 부른 파트 오브 유어 월드의 할리 버전은 키가 올라갔고요. 에리얼과 에리 왕자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키스 더 걸에 물어볼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말로 안 해도 돼. 한마디도 필요 없어. 어서 그녀에게 키스해 라는 가사가 키스가 강요되는 뉘앙스고 상대 여성의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로 Use your words, boy, and ask her if the time is right and the time is tonight. 말로써 물어봐. 때가 맞고 그게 오늘 밤이라면 어서 그녀에게 키스해 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슬라가 부르는 푸어 언포추네이트 소울에선 남자들이 말없는 여성을 선호한다는 가사가 빠졌죠. 트라이톤의 딸들이 소개되는 곡인 도터 오브 트라이톤, 세바스찬을 요리하려는 요리사가 부른 레스포지션은 노래와 서브플롯 모두가 삭제되었습니다. 신곡을 비롯한 과거곡의 어레인지 스타일은 린-마누엘 미란다답게 라틴 성향의 래핑이 가해졌는데요. 늘 하던 그 느낌입니다. 전통적인 브로드웨이 발라드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곡들을 다시 듣는 즐거움이 충분했고 Under the sea. 언더 더 씨는 진정한 해산물 뷔페였네요. You have to let go of this obsession with humans. Oh, they're not so bad.
플라운더 세바스찬 스커틀은 리얼하게 생물화되었지만 표정이 없어 애니판처럼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생명체로 만들었지만 생명력이 없게 느껴지는 모순이 생긴 거죠. 존 하워킹이 연기한 양심적인 왕자 에릭은 과거에 비해 업데이트 됐습니다. 애니판에서 에리얼은 개와 놀고 있는 에릭을 보고 즉시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번엔 에리얼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도전할 만한 대상으로 보이게끔 몇몇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에릭이 왕국과 여왕의 보호에 갇혀 바깥 세상을 갈망하는 건 에리얼과 동일한데요. 애니에선 식사를 하며 에리얼이 인간 사회를 배워나갔지만 이번엔 에릭이 모험을 통해 얻은 전리품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동질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설계인 것이죠. 그 밖에도 인트로에서 돌고래를 작살로 쏘려고 한 부하들을 꾸짖는 장면들을 통해 그의 도덕성을 엿볼 수도 있고, 모험을 하고 싶다며 성 밖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풍경이 너무 휑한 나머지 노래방에서 맥락 없이 나오는 영상 같습니다. 트라이톤의 인간을 향한 증오는 인간으로 인해 아내를 잃은 경험에 기인하며 딸 키우는 아버지의 심리도 드러납니다만 애니판처럼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멜리사 메카시가 연기한 우슬라는 준수합니다. 애니판처럼 무섭진 않지만 빌런으로서 영화를 적절하게 지탱하네요. 하지만 그 어떤 캐릭터에게서도 리틀 머메이드라는 제목처럼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뭔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트라이톤의 딸들은 각각 인종이 다르고 7대양을 대표합니다. 여왕만큼은 흑인이며 에릭은 입양된 설정이고, 우슬라가 에릭을 유혹하기 위해 변한 간악한 인간 여성은 제시카 알렉산더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엔 남녀노소 형형색색의 다인종 인어들이 인간과 화합하는 장면이 묘사되죠. 모든 인종의 어린이가 디즈니의 매직 킹덤에 갈 자격을 얻는 건 좋습니다. 이 영화는 최대한 온건하게 뭔가를 전하려 하나 다양성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감지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그들이 원하는 건 말입니다. 이 영화의 순기능은 신곡도 CG로 만들어진 눈부신 비주얼도 아닌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디즈니 프린세스의 꿈을 보여줄 기회이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즐거워할 엔터테인먼트일 뿐인데 말이죠. 과연 새로운 시대의 도전일까요? 아니면 잔인하고 이념적인 각색일까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백설공주 역이고요. 영화를 보신 여러분의 평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